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해 나가는 우수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극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방역에 조심해서 꼭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디의 보호자로 있으면서 특히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그때 제가 조금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처음에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면 다들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첫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그다음부터 6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이 항암 치료가 환자에 따라서 이 부작용이 잘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3주 정도 생활하면은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약 6번 하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한 5,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 요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보호자의 입장에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배고픈 주기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몸조리를 하고 이럴 때 대개 이제 오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돼서 통증, 손발 저림, 온몸에 힘이 없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먹어야지 몸을 유지하니까 항암 치료 받을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항암 치료를 하면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기는 거 있으면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이런 특별한 건강식품 이런 거 빼고요. 한약이라든가 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걸 빼고는 이제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보통 암 환자가 먹는 식사량은 입맛이 없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먹다 보면 저는 이제 평상시대로 먹고 하다 보니까 저나 이제 저희 아들내미나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게 양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두세 시간 지나도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이제 아내는 배가 고픈 겁니다. 왜냐면 조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암 환자들은 5개나 6끼 먹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에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디가 이렇게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저는 좀 더 쉬라고 좀 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들지 않았는데 사실상 신디는 그게 배가 많이 고팠던 적이 많이 있었나 봐요. 배는 고프고 밥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먹을 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말은 못하고 배는 고픈 상태고 우리는 못 느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신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배가 고픈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뭐라를 준비를 해서 주지. 이제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떨 땐 비몽사몽하기도 하고 말하기 귀찮고 이래서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우리는 자고 신디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이런 거. 그렇다고 몸이 힘든 상태에서 나와서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나는 헛똑똑이라고. 나름대로 한다고 부산 떨면서 실질적으로 신디한테 필요한 것을 캐치를 못한 거죠. 따라서 이 보호자분들은 암 환자는 한 번에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수시로 배가 고플 수가 있다는 거고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다는 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먹고 싶을 때 탁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누워 있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깨 있을 때가 있으면 혹시 배고프지 않냐고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암 환자가 되다 보면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뭐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막 씹는 게 모래알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구내염도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밥맛이 없죠. 이제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항암 치료할 때 나중에 다 끝나고 6사이클 다 끝나고 항암 생활로 들어가면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한 5, 6개월 동안 하는 거, 요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입맛도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능한 한, 처음에 A 음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B 음식, 그 다음에는 C 음식,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음식을 2번 이상 먹지 않도록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이렇게 이만큼 끓여다가, 점심도 된장국, 저녁도 된장국, 이런 식이죠. 곰국 끓여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가능한 한 안 먹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버리는 양으로 해서 매끼 가능한 한 다르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쌀국수가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쌀국수를 사왔다. 그러면 한 젓가락 먹고 젓가락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 먹고는 싶었는데 막상 와서 먹으려다 보니까 입맛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한 젓가락 먹고 못 먹겠어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짜증내고 이러지 마시고 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먹으면 됩니다. 그죠? 아들내미가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바로바로 해서 사다가 조금이라도 먹게 이렇게 하니까 뭐 된장찌개 아니라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바로 대령이 되니까 그거를 한두 숟가락 먹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쌓여서 체력적으로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신디의 그 항암 후유증이 적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 남편들을 위해서 신디의 레시피를 이렇게 요리를 보시면 바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올릴 건데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딱 해서 만들어서 아내에게 딱 이렇게 서비스하면은 많이 이쁨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은,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나간다. 그랬을 때, 그럼 낮에 혼자 있게 되면은 본인이 해서 먹거나, 뭐 시켜다 먹거나, 아니면 남편이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암 환자 본인이 뭐 간단한 걸 요리를 해서 먹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된장찌개를 다음에 해 먹는다 그러면, 이 남편분이나 보호자분이 저녁 때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뭐 된장찌개를 끝나면 그 들어간 야채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게끔. 대개 이제 이 식사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하는 것보다 그 준비 과정이 귀찮은 게 꽤 많아요. 야채 씻어서 뭐 다듬어야 되고, 뭐 두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이 귀찮은 게 많아요. 과일도 사실은 먹기 전에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 해주고 냉장고에 딱 넣어서 해두고 뭐 출근하시든가 뭐 다른 일을 보든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걸 해주셔도 좋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뭐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암 환자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장을 봐온 걸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내가 없는 동안에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미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뭐 해줄까 그래서 다 따듬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그게 부족했던 거죠.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였다. 그 다음은 이 짜증을 받아줘야 된다. 이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치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애 낳는 고통은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게 어느 정도 상상만 하지. 마찬가지로 이 정상인들은 암 환자의 이 정신적인 이 고통에 대해서 물론 공감은 하지만 뭐 그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공감을 하지만 이 순간순간적으로는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짜증을 내면 나는 한다고 잘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 환자는 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내가 뭐 내 생각에 택도 안 되는 짜증 부릴 때라도 암 환자다 생각하고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이다. 그래도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남편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보호자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일반 성인들은 짜증을 내면서도 상대방이 받아주는 걸 압니다.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명 중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8명, 9명 반 정도는 내가 짜증을 부렸는데 상대방이 받아주고 있거나 내 남편이 받아주고 있거나 하는 것을 거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짜증을 나더라도 받아주시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집안 정리정돈인데요. 이게 몸이 아프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상태에서 주변에 이 시각적인 게 이 정돈이 안 돼 있고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맨날 뭐 대청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집안 자체를 정리정돈을 갖다가 좀 해서 아내로 하여금 물론 청소는 잘 못합니다. 힘들어서. 남편분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다른 보호자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집안에 정리정돈을 갖다가 항상 신경을 써서 환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나도 바깥에서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항암 치료 받는 한 5, 6개월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틈만 나면 이렇게 청소하고 짬만 나면 또 자고 피곤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각적인 정리정돈 이것도 꽤 중요하더라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암 환자가 항상 이렇게 같은 호흡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신디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리고 이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 오심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그래야지 얘기가 됩니다. 왜 이태원 클래스의 박스 헤로인은 조이스한테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 토론할 수 있잖아요. 같이 봐야지. 안 그러면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나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따로 할 일 있고 이러면 이제 밤에 잠 좀 줄여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호자라든가 이렇게 되면 항상 생각하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틈만 나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야채 다듬어서 이렇게 밥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게 항상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래서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결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암 환자도 회복력이라든가 후유증이라는 게 훨씬 적고 그렇습니다. 이제 신디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쭉 해왔던 게 적혀져 있는데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암의 부작용은 많이 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 번의 재발을 하고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것 치고는 굉장히 나중에 캐릭스하고 카보 같은 게 있을 때는 항암 주사 맞고도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퇴원하고 와서 바로 쇼핑몰에 사러 갈 정도로 회복력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각자 맞춰서 신경을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와이프한테서 사랑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항암 치료에 좋은 예후, 그런 것 오고, 건강하게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각자 환경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옆에서 서포팅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